이집트 왕족이 김치찌개에 울컥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을 기사와 경비, 가사도우미의 보호 속에서 살아온 이집트 귀족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집트는 역사로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한국은 사람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부끄러워진 이집트의 귀족 여성. 결국 그녀는 놀라운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태어나 자란 라이라 하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만 들으셨을 땐 흔한 중동 여성 이름이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집트 내에서도 다소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귀족 가문이자 왕실 직계는 아니지만 과거 무함마드 알리 왕조 시절부터 군과 행정을 오가며 나라를 섬겨온 이른바 왕족 출신 가문으로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엔 전담 기사인 살림 바크르, 가사도우미 누르 자흐라, 그리고 대문을 지키는 경비원까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흐라 아주머니가 챙겨준 차와 과일이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가 외출이라도 하면 살림이 직접 차를 몰고 저를 모셔다 주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집트에선 특권이라기보다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의 아버지 카심 하산은 이집트 정부의 국가 경제 자문을 맡아오신 분입니다. 한때는 재무 관련 부처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국내외 경제전략 자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 경제에 관심이 많아졌고 아버지와 함께 세계의 시장 흐름이나 각국의 발전 모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늘 편안하고 만족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고민은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커졌고 결국 저는 제 시야를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카심 하산이었습니다. 라이라야, 이집트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세상을 넓게 보고 배워야 한다. 내가 주목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이야. 아버지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한국에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자원 하나 없이도 교육과 문화, 기술력만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저 낯설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아버지의 말씀은 늘 깊이 있고 신중하셨기에 한국 유학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현실적인 방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류 문화는 이미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작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을 끌어냈는지 궁금하고 또 경이로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 국제경제학으로 정했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유학을 떠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공은 아버지를 따라 국제경제학을 선택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저는 매 순간 문화 충격을 맞았습니다. 먼저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분이 무언가 빠르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서툰 한국어에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기사님이 제 모습을 빤히 보더니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묻더군요. 중앙대 어느 캠퍼스예요? 제가 멍하니 있다가 대학교 캠퍼스요 하고 대답했을 때 기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표정을 짓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뒤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방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 방을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개는 것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심지어 세탁기 작동법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세탁기 앞에 섰을 땐 빨래를 넣었는데 왜 가만히 있지? 한참을 기다리다 옆방 룸메이트가 와서 뚜껑 닫아야 돌아가요 라고 알려줬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제게 진짜 한국을 알려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린.
같은 학과 학생이자 외국인 유학생 멘토 역할을 맡은 학생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세린은 천천히 한국어로 말하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바로 영어로 바꿔서 편하게 말해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확 놓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세린이랑 처음으로 분식집에 갔던 날,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저는 진심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매워서요. 진짜 이건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물을 연거푸 마시며 헉헉대고 있으니 세린이 웃으며 이건 워밍업이야. 김치찌개는 훨씬 부드러워. 우리 엄마표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다음에 꼭 초대할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외국인이라는 기분이 들었고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저를 성장시킨 시간이자 제가 나 스스로로 존재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하산 가문의 딸로 불리던 제가 한국에서는 그냥 한 명의 외국인 학생이자 스스로 살아가는 개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제 이름 라이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다 어느덧 교환학생 기간이 끝났고 저는 다시 카이로로 돌아가 카이로 대학에서 남은 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건설 및 토지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큰아버지 파이즈 하산의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아직은 막내 직원으로 시장 조사나 서류 정리를 주로 맡고 있었지만 어느 프로젝트를 접할 때마다 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고 떠올릴 만큼 제 안에는 한국의 시스템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윤세린, 라이라. 드디어 나 이집트 여행 가. 혹시 시간 되면 꼭꼭꼭꼭꼭꼭 만나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내가 널 환영할 차례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그날 저녁 저는 기사 살림에게 세린을 위한 픽업 일정을 짜달라고 부탁했고 자으라 아주머니에겐 게스트룸 정리와 환영 점심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직접 차를 타고 카이로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한국 친구 윤세린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만날 순간이었죠. 카이로 국제공항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오랜 인연을 최고의 날씨로 맞이하기 위한 하늘의 선물 같았죠. 입국 게이트 저편에서 오랜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국에서 혼자였을 때 미소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친구 윤세린. 저는 그런 세린을 바라보며 한글로 적힌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세린, 이집트에 온 걸 환영해. 세린은 마스크를 내리며 라이라, 진짜다 진짜 너다 하고 소리치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세린은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쳐다보며 웃었고 글씨가 삐딱하다고 놀렸습니다. 가볍게 툭 치는 어깨와 진한 포옹, 서로 손뼉을 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때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공기가 제게 건너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온기, 잊을 수 없는 말투, 그리고 저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라이라로 불러주던 사람.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사 살림 바크르가 세린의 캐리어를 받아들었고 고지어 대형 세단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린은 순간 멈칫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차 내 거야? 아니, 집 차야. 그냥 탈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긴 해. 세린이 입을 반쯤 벌리고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오, 오케이. 기분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도착한 저희 집 앞에서는 또 한 번 눈이 커졌습니다. 대문 앞에 선 경비원, 중간 정원을 가로지르는 분수와 조경, 그리고 돌담을 따라 놓인 촛대형 가로등들. 세린은 다시 저를 흘끗 쳐다보며 라이라, 너 사실 뭐지? 공주야? 하고 속삭였고 저는 피식 웃으며 그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래도 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야. 거리감 두지 마잉.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가사도우미 누르 자흐라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세린의 캐리어를 받아 손수 게스트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세린에게는 익숙지 않은 문화였겠지만 다행히 그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집트 전통 양고기 스튜와 신선한 과일들이 차려졌고 세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이건 뭐 하나 작품 같아. 나 지금 진짜 환대받고 있어. 하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제일 가고 싶어? 내가 다 데려가 줄게. 세린은 조금 고민하더니 이집트까지 왔는데 피라미드는 꼭 봐야지. 근데 있잖아, 라이라. 하고 말을 낮췄습니다. 혹시 기사님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걸까?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냥 우리 둘이 여행하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어나서 어디를 혼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디를 가도 항상 기사나 경호원이 동행했기에 단둘이 다닌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는 눈빛을 보고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단둘이 가자. 그게 뭐가 대수라고. 가보자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정말로 저 혼자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자 피라미드로 향했습니다. 세린은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보며 우와, 낙타도 있어. 진짜 있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입구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저희 차량에 다가오며 주차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골목에 잠깐 세운 것뿐인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무뚝뚝하게 여기 규칙이야. 싫으면 딴 데 가.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린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피라미드 입장권은 정찰제라 다행히 문제가 없었지만 안에 들어가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비용, 가이드 팁, 현장 체험용 도구 이용료 등이 공식 안내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한마디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낙타 체험을 잠시 하려 했을 때 처음 안내받은 금액은 내릴 때가 되자 3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세린이 의아해하며 이거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하고 물을 때 저는 나도 당혹스럽네? 이렇게까지 바가지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자라온 나라, 외국인을 맞이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정찰제의 신뢰와는 정말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윤세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그래도 낙타는 타봤잖아. 어릴 때부터 동화책에서만 봤는데 완전 색다른 경험이야. 그러더니 입장권 말고도 현장 체험용 도구를 직원에게 직접 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여행이라는 게 가끔은 이런 추억이 있어야 오래 남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배려심, 유연함, 그리고 저를 배려해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배려까지. 제가 한국에서 그녀에게 받은 그 다정함이 이곳 이집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현지 식당에서 이집트 전통 디저트인 우무알리를 나눠 먹으며 소박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린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피라미드 실루엣을 바라보며 야경 진짜 멋지다 라이라. 고마워.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오늘 이런 이집트의 민낯을 부끄러움으로만 끝내선 안 돼.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거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자. 세린의 따뜻한 마음씨로 인해 그녀와 함께하는 이집트 투어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린이 이집트를 떠날 때 저를 꼭 안아주며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난 뒤에도 저는 자주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이로에서의 여행을 계속 얘기하며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던 그녀의 문자에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웠을까? 혹시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번에는 제가 세린의 나라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완전히 개인적인 계획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한국의 초울트라 역대급 하이 퀄리티 아티스트 빅뱅의 지드래곤 콘서트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영접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초에 개인적으로 콘서트만 즐기고 오려고 했으나 세린이 자꾸 떠올라 그녀와 한국 여행까지 같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세린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녀는 문자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너 진짜 온다고? 너 한국 오는 거구나. 언제야? 어디로 와? 내가 공항 간다. 그녀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드래곤의 영접과 세린과의 또 다른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세린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라이라, 진짜 한국 왔네. 그때처럼 반대 상황이네 이제. 서로 껴안고 웃다 보니 그 순간 공항조차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린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 한국의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따라 조용히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여전히 배려와 질서의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저는 무심코 말했죠. 이 건물이 로제가 노래에서 말하던 한국의 아파트라는 건물이야. 세린이 빵 터지더니 맞아. 아파트, 노래에 나오는 그 아파트 맞아. 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 하고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귀하디 귀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깔끔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안에서 사생활이 존중되면서도 공공의 질서가 살아있는 구조는 그 어느 나라도 쉽게 갖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세린의 부모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어머, 어서 오렴. 이집트에서 왔다고? 세린이가 이집트 갔을 때 엄청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라이라라고 했지? 반가워. 라고 저를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라이라, 세린아, 배고프지? 점심 먹자.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며 저를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치찌개 기억나요? 대학교 다닐 때 세린이가 엄마 김치찌개 칭찬했어요. 그러자 세린의 어머니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 맛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양념은 진했지만 짜지 않았고 김치의 발효 정도와 국물의 깊이는 학교 앞 분식집 김치찌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와, 이건 엄마표 맞죠? 세린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진심으로 정말 따뜻한 맛이에요. 이게 바로 집밥이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마친 후 세린과 저는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갔어요. 매표소에서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셨네요. 외국인 할인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라미드는 외국인이라고 더 받으면 더 받으려 했지 할인을 해주진 않았잖아요. 각종 어메니티에서 바가지를 씌우던 이집트 상인들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이집트 시장처럼 호객행위도 없고 물건들엔 가격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구경할 수 있었어요. 너무 편안했죠. 세린이 한국어로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은 도장 가게에 들어갔어요. 도장을 주문하자 사장님은 제 이름의 발음을 여러 번 확인하며 정성껏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키링도 하나 더 건네주시며 한국 방문 기념으로 하나 드릴게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집트였다면 끼어 팔기식으로 돈을 2배, 3배 올리며 더 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료로 챙겨주는 일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받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린과 한강공원의 라면을 먹는 문화를 즐기러 갔습니다. 세린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까지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가는 길은 즐거웠지만 생각보다 먼 거리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쉬고 있는데 근처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생수 한 병을 내밀며 말하셨어요. 자전거 타니 힘들죠? 목마르실 것 같은데 이거 마셔요. 그 순간 목보다 가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생수 한 병 안에 담긴 배려가 제겐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해가 지는 한강 노을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다 서로의 인생샷을 남겼어요. 세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린, 나 오늘 계속 부끄러웠어. 세린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널 데려갔던 피라미드. 그때의 매너랑 지금 한국의 매너가 너무 달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정찰제, 환대, 서비스나 너무 부끄러워. 그 말에 세린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문화 차이일 뿐이야. 그리고 말했잖아.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난 너랑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 이집트에서도 여기서도. 그녀의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챙겨주던 그녀가 지금도 똑같이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잘 준비를 마치고 세린의 방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집트는 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가능성 하나. 변화를 시작하는 건 행동하는 것뿐이다. 한국에서 돌아온 날 카이로 공항의 공기는 어쩐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강의 선선한 바람, 인사동 골목의 조용한 정취, 도장가게 사장님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강공원에서 생수 한 병을 내밀어준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사 살림 바크르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가사도우미 누르 자흐라 아주머니는 편안히 다녀오셨나요? 하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익숙한 태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했는데 이곳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당연히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아버지 카심 하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봤느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정찰제요. 관광지에서도 시장에서도 가격이 명확했고 외국인에게도 친절했어요. 심지어 서비스를 더 주기도 했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스푼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란다. 그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의 품격이지. 너의 말이 맞아. 이집트는 지금 관광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면 우선 작은 움직임이 필요해. 이건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니까.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았습니다. 큰아버지 파이즈 하산이셨습니다. 라이라, 한국에서 잘 다녀왔다며? 네, 큰아버지.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관광 리조트 사업을 하는 이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야.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응대 체계나 서비스 운영 방식에 조언이 필요하대. 나는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느낀 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라이라, 넌 이집트의 현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라는 좋은 본보기를 직접 경험했잖니. 지금이 기회야. 그 경험을 말로만 남기지 말고 직접 보여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첫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 내 정찰제 도입 방안, 외국어 표기 시스템 개선, 관광 종사자 대상 기본 서비스 교육 구성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소소한 경험들을 이집트식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며 현실적인 제안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린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 지나치던 아주머니가 건네준 생수 한 병, 작은 마음 하나가 한 나라에 대한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저도 이집트에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 이집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나라를 기회로만 여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하는 곳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받은 한국의 정을 이집트에 심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조카로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제 조국에서 꽃 피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대답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